호르몬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를 꼭 주의하셔서 생활습관을 실천해주세요. 건강한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호르몬 질환들 상당히 많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당뇨라든지, 여성분들의 생리와 자궁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난소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 쪽의 문제, 예를 들면 갱년기라든지 혹은 다란성 난소 증후군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혹은 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대사 이상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또는 심하면 뇌하수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들이 많은데, 이런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호르몬 질환들을 치료하면서 이 생활습관 중에서 5가지를 꼭 유의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중에서 식품 첨가물들이라든지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그리고 가공식품들, 그리고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당이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디저트라든지 혹은 과자류들을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유와 유제품 속에 있는 호르몬의 교란시키는 물질들 때문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유가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꼭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유로 만들어진 유제품,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이것들을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나친 단백질, 지나친 육류 위주의 소비로 인해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몸에서는 단백질을 이종 단백질, 즉 내 몸의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약간 면역 반응이나 저항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해지는 것이 알레르기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일 건데요. 이런 상태가 또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의 교란이라든지 이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이상이 생기신 분들은 단백질을 조금 주의해서, 특히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도 가급적이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환경입니다. 내가 입는 옷이라든지 생활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입는 옷 같은 경우에는 옷 자체가 화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옷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탁을 한 후에 입는 것이 좋겠고요. 가급적 면이라든지 인체 친화적인 그런 천이 있는 게 좋겠고요. 몇 년 동안 보관을 한 옷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라든지 방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환경 호르몬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옷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탁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 환경에서도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든지 혹은 벽지, 벽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라든지 건축을 하면서 생기는 환경 호르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나와도 콧물이 흐른다든지 가려움이 생긴다든지 하는 반응을 알게 되는데, 이런 알레르기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몸에서 이상 반응을 생기게 되니까 무심코 지나치는 입는 옷이라든지 거주 환경도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화나거나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혹은 우울한 그런 증상이 계속 있게 되면, 특히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면 호르몬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조절을 항상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트레스는 누군가가 준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어떻게 버려내고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호르몬이 변화가 굉장히 크니까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익히시는 것이 좋겠고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취미생활을 가진다든지 글을 써본다든지, 특히 스트레스 중에서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을 자주 쬐고 바깥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인데요.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스트레스 조절에도 문제가 있고요. 수면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수면 같은 경우에는 해가 뜨면은 깼다가 해가 지면은 잠이 들기 때문에 혹시 이런 수면 상태가 거꾸로 된다면 그런 호르몬도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밤낮이 바뀐다든지 시차가 자꾸 들쭉날쭉하는 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수면 리듬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몬도 훨씬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면 리듬은 가급적 해가 떨어지면 자는 게 좋긴 한데 현대 생활을 하면서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최소한 11시 정도부터는 주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어릴 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11시 이전에는 자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성장 호르몬이 어릴 때는 키를 키우는 호르몬이긴 하지만 성장이 다 되고 나서는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시 이전에 주무시게 되면 이런 성장 호르몬이 역할을 충분히 해서 몸의 다른 부분들도 다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은 항상 그 시간으로 세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온몸의 지방을 조절해 주는 건데요. 지방이라는 것은 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요. 염증성 지방이 있을 때는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몸속에서 독소를 빼줘가지고 염증성 지방을 없애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체중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의 면역을 좋아지게 하고 건강해지게 되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나쁜 지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몸의 호르몬도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헛살이 더 찌게 되고 점점 더 살도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가급적 줄여주고요. 탄력 있는 몸매로 가꾸시게 되면 호르몬 조절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되실 거예요. 내 몸의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 5가지를 영역별로 구분해서 알려드렸는데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활습관을 살펴보시면서 내 몸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주거나 조절해 주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람!